2025년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이번 시간에는요, 질병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병보험의 개요부터 보도록 할게요. 우선 질병보험의 의의입니다. 사람의 질병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수술 등의 위험을 보상하는 보험을 우리는 질병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질병, 사망은 제외된다는 거, 요거는 특약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사망 보장은 주계약이 아닌, 여기 나오네요. 특약으로만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질병과 관련된 상품을 세분화하여 다양한 주계약 및 특약 형태로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보험에 해당되는 게 암보험이라든지 실손의료비라든지 치아보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간병보험은요, 여러분들? 간병보험은 질병보험이 아니라 간병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는요, 재해 수술비는 질병보험 주계약에서 보상한다 그러면 재해니까요. 이건 상해에서 하겠죠. 그러니까 보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틀리고요. 질병에 대한 진단 확정, 수술, 입원, 요양에 따른 비용을 보상한다 그러면 이거는 아주 잘 설명이 되었으니까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오셔서 질병보험 시장의 변화 요인입니다. 인구 고령화가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성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날 테니까 질병보험이 좀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 질병 형태의 변화입니다. 생활 양식의 변화로 서구화된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이런 질병도 많이 증가하니까 의료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질병보험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상품 개발 트렌드를 보면 앞에 이런 트렌드에 반영을 해서 종신보험 시장, 과거에는 종신보험 시장이 이제 많이 자리를 잡았다면 최근에는 질병 중심의 재산보험 시장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 질병보험 시장에서 종신보험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면 틀려요. 두 개의 서로가 자리가 바뀐 거죠. 자, 그리고 질병보험은 주계약에 한해서 판매되고 있다 그러면 틀립니다. 질병보험은 주계약, 특약 모두 가능한 형태로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질병의 개념입니다. 질병은요, 신체 전체 또는 일부가 1차적, 계속적으로 장애를 일으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적과 장애를 비워놓고요. 안에 들어갈 말을 골라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병이라고 하면 내재적인, 상해는 외재적인 거였잖아요. 질병은 내재적인, 몸 안속에서 생기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재적인 신체의 비정상적인 상태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외래성이 인정된다 안 된다? 불인정됩니다. 그래서 노화로 인한 요통이나 물건을 들다 자서 생긴 요통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자, 노화로 인한 요통은 질병으로 인정이 돼요. 이거는 외래적인 게 아니잖아요. 천천히 지속된 거니까 이거는 질병으로 인정이 되지만 물건을 다쳐서 들다가 다친 요통은 같은 요통이라도 이거는 물건을 든 건 급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상해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외래성이 불인정된다는 건 요런 경우만 질병으로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 질병보험 같은 경우는요, 질병은 상해와 같이 외래성을 인정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리고 여러분들 도덕적 해이의 발생 가능성이 적을까요? 우리 질병보험? 이게 계속적으로 질병이 내재되어 있다가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좀 참다가 병원에 갈 수도 있잖아요. 보험금이 상당히 큰 것들 같은 경우는 내가 좀 몇 달 참을까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적다 그러면 이건 틀렸다라고 골라내시면 돼요. 자, 이제 질병보험의 일반적 가입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이에요. 여러분 상해보험은 몇 년 이상이었죠? 1년 이상이었죠? 이제 질병보험은 10년 이상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가입 가능 연령은 15세 이상인 경우에 대부분 15세 이상으로 이제 지정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법에서는 질병보험의 가입기간 및 보험기간 및 가입 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고연령,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위험률이 현저히 높은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가 상승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러분 상해에서는 직업 또는 직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험률을 이렇게 등급을 나눴잖아요. 근데 우리 질병은 뭐예요? 나이가 보험료에 아주 상승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는 연령과 상관없다 그러면 이 말은 틀립니다. 자, 그리고 나이와 관계없이 건강 상태에 관계없이 보험료 결정된다 그러면 틀리고요. 그 다음에 질병보험은 직종별 위험 등급 체계를 시행한다 그러면 틀려요. 여러분, 직종별 위험 등급 체계를 시행하는 건 뭐예요? 상해보험입니다. 자, 그리고 특화 질병 상품은 보험료가 저렴한 반면 보장하는 질병이 적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된다. 제가 아까 재해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예를 들어 암하고 고해감이 있어요. 그럼 암 진단비는 모든 암,
진단받으면 다 보장받을 수 있지만 고액암은 몇 가지, 고액으로 나올 수 있는 암 몇 가지만 정해서 그 암만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장 범위가 훨씬 좁죠. 그렇지만 보험료는 싸집니다. 그만큼. 그래서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보장하는 질병이 적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전에 사망하게 되면 계약자 적립액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는데 사망보험금 지급한다, 예약환급금 지급한다, 기납입보험료 지급한다. 그러면 요거는 틀린 말이 됩니다. 자, 이제 질병보험의 대표적인 암보험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암보험의 종류입니다. 암보험금 유무에 따라서 순수보장형과 만기환급형으로 구분을 하고요. 특정 암, 이거는 다 보험회사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 간암, 위암, 폐암을 특정암이라고 하기도 하고 회사별로 다릅니다. 아니면 고액암, 소액암 이런 걸로 구분해서 판매하고요. 이거는 제도적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거나 표준약관에서 이렇게 꼭 해야 돼, 강제적으로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빈도나 비용에 따라서 임의로 정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암보험은 주계약, 특약 형태로 모두 판매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특정암이나 이런 거를 상법에서 정했다 그러면 틀리고요. 그 다음에 암보험은 만기환급형으로 설계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틀려요. 순수보장성, 만기환급형 모두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주계약으로만 판매 가능하다 그러면 틀리고 특약으로만 판매 가능하다 그래도 틀리죠. 자, 암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입니다. 암과 관련한 진단, 수술, 입원, 통원 이런 것들을 보장해드려요. 그리고 만기환급형의 경우는 당연히 만기환급을 지급하겠고요. 제자리암, 연기암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암 관련 보험금의 10% 내지 20%를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리암은 일반암과 동일한 진단, 수술 보험금이 지급된다 그러면 틀려요. 이렇게 10% 내지 20%가 지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거는 틀린 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암진단보험금입니다. 암보장 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지급하고요. 특정암에 대해서는 별도로 약정한 금액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암진단보험이 가장 이제 암보험에서는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죠. 근데 이 부분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진 않는데 뭐가 많이 나오냐? 이게 많이 나와요. 암 직접 치료 입원 보험금. 그러니까 입원 보험금이니까 쉽게 말하는 여러분 입원 1당 많이 들어보셨죠? 병원에 입원하면 1일당 얼마씩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게 되면 지급하는 거고요. 동일한 암의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하게 되면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암으로 입원을 2번 했다. 그러면 그건 합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따로따로 본다 그러면 틀리겠죠. 자, 그래서 합병증 치료를 위한 입원도 보상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합병증 치료는요, 직접적인 치료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암 직접 치료 입원 급여금에 합병증 치료를 위한 입원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 입원 치료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다. 그러면 그냥 매정하게 더 이상 보장 안 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 해당 최고 한도의 기준으로 암 입원 급여금은 계속 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치료 중에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일부 조금 더 보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최고 한도일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90일이라고 하거나 180일 그러면 틀려요. 그냥 최고 한도일 이렇게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험기간 만료 시 보장도 종료된다. 그러면 틀려요. 입원 급여금에 대해서는. 자, 그 다음에 암 직접치료 통원보험금입니다. 이건 통원했을 때 나오겠죠. 그래서 암 보장 개시일 이후 통원을 했을 때 나옵니다. 그런데 암으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도 보상한다? 그러면 틀려요. 이건 직접 치료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암수술보험금, 암으로 직접적인 치료를 수술을 받은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이 되고요. 암수술비로 지출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 불가하다 그랬는데 암수술비로 지출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 불가하다라는 건 이 암수술보험금은요, 보통 정액보상되거든요. 실손보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낸 돈이 정액보상보험금이 1,000만 원인데 내 실집 의료비는 500만 나왔어요. 더 오버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급 불가능하다는 말은 틀린 말이 되겠죠. 자, 그다음 암사망보험금 같은 경우는 보험기간 중에 암으로 사망할 경우에 이제 약정한 보험금을 드려요. 근데 암사망보험 주계약에서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암도 질병이잖아요. 질병은 특약으로만 가능하니까 주계약에서는 안 된다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보상 가능이니까 요거 말은 틀린 말이 됩니다.
자, 이제 암 표준 약관상 암 직접 치료의 범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다 직접적인 치료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직접 치료라고 하는 거는요, 암 제거하거나 암을 증식을 억제를 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인정한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인정된, 이렇게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암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인정된 치료만 암 직접 치료의 범위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암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그다음 암 제거 증식 억제술, 복합 치료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이제 포함되지 않느냐? 식이요법이라든지 명상요법 이렇게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인정이 안 돼요. 그리고 면역력 강화 치료 이런 것들은 인정 안 되고요.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그래서 앞에서 후유증 계속 나왔죠. 합병증 이런 거는 직접적인 치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입증된 면역치료, 필수 불가결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 치료, 법률로 정한 말기암 환자의 치료 등은 직접 치료로 간주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안 되는데 여기서 의학적으로 입증된 경우라고 하면 이런 경우 일부 이제 직접적인 치료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암으로 인해서 발생한 합병증 치료 인정되나요? 안 되죠? 근데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법률로 정한 말기암 환자에 대한 치료비는 암 직접 치료비에 해당이 안 됨이 아니라 요거는 된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암보험의 일반적인 가입 조건입니다. 보험기간 10년 이상이고요. 가입 연령은 15세 이상, 그리고 이제 고연령자는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20세 이상이다, 연령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그러면 틀리고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가 어떻게 될까요? 크게 증가합니다. 근데 연령에 상관없이 보험료가 동일하다 그러면 틀리고요. 갱신형 상품으로 가입했다 그러면 갱신 시 보험료 변동이 클 수 있음을 정확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암보험은요,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높아요. 암 진단비가 워낙 몇 천만 원, 뭐 억대까지도 이렇게 크게 보상을 해드리다 보니까 좀 이제 기다렸다가 뭐 진단을 받는다든지 이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요, 일정 기간, 보통은 이제 90일이거든요. 보장 개시를 대기했다가 그 이후에 90일 이후에 보장을 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보험은 가입 즉시 보상이 가능하다 그러면 틀려요. 그러니까 90일이라고 하는 일정 기간이라고 하는 어떤 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 보장을 개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요, 가입 후 일정 시점 이내에 진단이 되었을 때 감액을 해서 지급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90일 동안에는 보통 이제 90일 동안은 아예 보상을 하지 않고, 또 어떤 경우는 1년 이내에는 뭐 가입 금액이 1억이면 50%인 반만 지급하는, 5천만 원 지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감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해이를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운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암보험은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낮다 그러면 틀려요. 암보험은 위험률 변동 제도가 적용된다 그러면 틀립니다. 여러분 위험률 변동 제도는요, 간병보험에서 배우실 거거든요. 요거는 간병보험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법에 따라 보험기간 및 보험 가입 연령 제한이 있다 그랬는데, 상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지는 거지 법에 몇 살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실손의료보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실손의료보험은요, 민영의료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의료시비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래서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통원 치료를 하게 됐을 때 실제 부담한 의료비의 일부를 보상해드려요. 과거에는 이제 전부를 보상했던 시절도 있지만 지금은 뭐 70% 내지 80% 이렇게 보상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2018년 4월 1일부터는 단독형 상품으로만 판매되고 있어요. 과거에는 뭐 종신보험을 가입하거나 이랬을 때, 질병보험을 가입할 때 특약으로 넣어서 가입을 했었어요. 실손의료보험을. 근데 이제는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이라고 하는 단독 상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2018년, 2010년이라고 하면 틀리고요. 상해 질병 등의 특약으로 부과되어 판매 가능하다 그럼 틀려요. 단독 상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가입 연령에 상관없이 납입하는 보험료는 동일하다 이러면 틀립니다.
틀립니다. 실손의료보험도요. 질병이나 상해를 보상하는데 질병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져요. 그리고 가입자가 부담한 실손의료비 전액을 보상한다? 예, 일부를 보상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말은 틀린 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손의료비 보장 영역은 어떻게 될까요?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 중 본인 부담에 플러스 비급여 항목의 합계액을 보상해 드립니다. 근데 여기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급여 항목 이러면 틀려요.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이래야 됩니다. 동일인이 다수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더라도 상법의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서 보험사고 발생 시 각 상품별로 보상 책임에 따라서 비례 보상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상법이에요. 의료법 아닙니다. 자, 그리고 가입 시 실손의료보험 계약 유무를 확인하여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중복 가입을 확인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비례보상 대상은 재산보험 상품 중 실손보상 급부가 있는 계약에 한정합니다. 그러니까 정액 보상되는 것도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 실손보상되는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만 한정해서 이렇게 비례보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개 가입하면 비례보상하는 거는. 그래서 정액보상 상품은요, 비례보상 대상에서 제외가 돼요. 자, 그래서 뭐 정액보상 상품도 뭐 비례보상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게 비례보상한다는 거는요, 보상 책임액에 대해서 비례보상하는 거거든요. 근데 납입보험료에 비례해서 보상한다 그러면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A회사가 1,000만 원, B회사 1,000만 원 이렇게 보상 책임액이 있으면 그 보상 책임액이 A회사가 1,000인데 B회사 2,000이에요. 그러면 B회사가 1,000만 원 더 높잖아요. 그럼 보상도 더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보상 책임액 따라 결정되는 거지 내가 보험료를 얼마 내냐에 따라서 비례보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부 비급여 항목은 주계약에서 보장한다? 그러면 틀려. 여러분들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우리가 실손의료비는요. 급여 부분이 주계약이고요. 비급여가 특약이에요. 그래서 주계약에서는 비급여 부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실손의료보험에 좀 전에 우리가 비례보상한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상 책임액에 따라서 비례보상한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 문제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례는 이분이 이제 의료비가 3,000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A회사에 B회사에 들었는데 각각 A회사, B회사가 얼마를 물어줘야 될지를 보면은 이 보상 한도는 보지 않으셔도 돼요. 뭐만 보시면 돼요? 보상 책임액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A회사는 1,000만 원 보상 책임액, B회사는 3,000만 원이에요. 그럼 의료비 중에 이 두 개를 더하면 4,000이잖아요. 4,000만 원, 그냥 쉽게 그냥 4라고 할게요. 4분의 1은 A회사 책임져야 되고 4분의 3은 B회사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3,000만 원에 대해서. 그러면 3,000만 원 곱하기 4분의 1, 750만 원은 A회사가, 3,000만 원에 3분의 4인 2,250은 B회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실제 이제 이 두 번째 사례는 시험 문제로 잘 나오고 있는데요. 입원 치료비가 1,000만 원 발생했습니다. A회사의 보상 책임 1,000이고요. B회사의 보상 책임 1,000이에요.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이잖아요. 50%씩 물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1,000만 원에 50%씩이니까 A회사에도 500, B회사에서도 500. 그래서 총 얼마를 보상받냐? 그러면 1,000만 원이고요. A회사가 보상받을 게 얼마냐? 그럼 500만 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손의료보험 현황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해보험사가 처음 실손의료보험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63년에 손해보험사가 생명보험사가 먼저 팔았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생명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처음 도입하였다? 그러면 틀립니다. 나머지 이제 생명보험사 부분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손의료보험의 상품 구조 개선인데요. 이제 현재 실손의료보험은 1세대, 2세대, 3세대를 거쳐서 4세대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4세대 이제 단독 실손으로 팔고 있는데 3세대 상품 같은 경우도 주계약은 이제 급여와 비급여였고 특약으로 이제 세 가지 특정적인 비급여를 3대 비급여라고 해서 특약으로 판매를 했었어요. 근데 요거를 또 이제 보완을 해서 이제 4세대로 출시가 되면서 주계약은 급여만 포함됩니다. 우리 이제 건강보험료 내시고 이렇게 병원 가시면 급여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만 의료비 냈을 때 급여에 해당하는 부분만 주계약이고요. 비급여 부분은 다 특약에서 보상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비급여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뭐 도수치료라든지 뭐 주사치료, 자기공명진단 이런 것들 포함해서 이제 특약에서 보상을 하고 있고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별도 횟수를 제한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횟수 한도 제한이 없이 하다 보니까 막 이제 보상 청구가 이제 과대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변경해가지고 4세대로 출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부 비급여 항목은 주계약에서 보장한다. 그러면 이 말은 틀리다는 거죠. 비급여 뭐예요? 다 특약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어떤 내용들을 보장하는지 좀 살펴볼게요. 주계약은 급여라 그랬죠? 특약은 비급여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상해 질병에 따른 연간 보장 한도는 입원 5천만 원, 통원 5천만 원 해서 합산하면 1억입니다. 그래서 실제 지출한 의료비의 일부를 보상한다, 전부 보상한다 그러면 틀리고요. 뭐 3천만 원 보상한다 이러면 틀려요. 통원 같은 경우 회당 20만 원입니다. 입통원 합산 20만 원이고요. 이거를 30만 원이다, 50만 원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자, 그래서 과잉 진료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제 지출한 의료비의 일부를 본인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부담금의 비율은 주계약은 20%, 특약은 30%에 대해서 자기부담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액 보상받는다는 건 틀렸다라고 앞서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특약 같은 경우에 이제 비급여가 특약이죠. 특약의 보험료의 경우는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서 보험료를 차등하고 있어요. 과거의 상품은요, 실손의료비에서 보험금을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요, 보험료가 오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비급여를 많이 보상을 받아가시면 비급여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차등 적용이라고 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급여가 아니라 비급여입니다. 근데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서 이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이 차등 적용에 있어서요, 의료 취약 계층까지 차등 적용을 하지는 않아요. 이분들은 이제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비급여가 많이 나간다고 해서 그분들 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되면 보험 가입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있어요. 그래서 취약 계층이나 중증 질환 치료를 위해서 보험료 차등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 특례 대상자라든지 장기 요양보험법상 장기 요양 1, 2등급, 그러면 상당히 거의 누워 지내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포인트를 정리해드리면 상해 질병에 따라 연간 보장 한도는 1억 원 이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급여에서 최대 5천, 비급여에서 5천까지니까 합산 이제 1억으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 5천, 30 이렇게 숫자 있죠? 이런 부분들 시험지에 잘 나오니까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부담률은 주계약과 특약이 동일하다 그러면 틀려요. 주계약은 몇 프로? 20%, 특약은 30%이니까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서 보험료를 차등 적용한다 그랬잖아요. 그 어떻게 차등 적용하는지 할인 할증 구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비급여를 얼마나 수령했는지에 따라서 5개 구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급여 보험료 할인 할증은요, 1년간 유지되고요. 1년 후에는 다시 이제 재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보험금 나간 게 아예 없다 그러면은 이게 할인을 해드려요. 그 다음에 100만 원 미만이다 그럼 유지, 더 내지도 않고 더 할인되지도 않고. 그렇지만 또 이제 금액에 따라서 얼마를 받았냐 해서 100%, 200%, 300%까지 할증이 되고요. 이렇게 할인율 같은 경우는 요거는 보험회사마다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급여 진료 횟수가 과다할 경우 보험료가 할증된다. 이건 틀려요. 뭐예요? 횟수는 상관없고요.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서 얼마를 보상을 받았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4대대 실손의료보험을 한 장으로 정리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상품 구조를 보시면 주계약은 급여, 특약은 비급여. 자, 그래서 급여 부분 같은 경우 차등제가 적용이 되나요? 안 되고요. 비급여 부분이 보험료를 차등하고 있다라고 했었고요. 급여는 20% 자기부담, 비급여는 30% 자기부담인데 요거는 이제 입원에 대한 부분이고요. 통원 같은 경우는요. 병원이나 의원급은 10,000원, 상급 병원이나 종합병원은 20,000원, 비급여는 무조건 30,000원의 공제금액이 있다라는 부분. 보장 한도는 입통원이 입원에 대해서는 5천만 원, 급여 5천, 비급여 5천, 그 다음에 통원 해당 20만 원이라는 한도, 그 다음에 재가입 주기는 5년마다 다시 재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급여 진료 횟수과 급여 진료 횟수에 따라서 보험료 할증 앞에서 나왔었죠, 여러분들. 이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대해서 할증되는 거는 횟수랑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비급여를 얼마나 받아가느냐에 따라서 할증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비급여 진료 이용 공개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제 비급여를 많이 받아가시면 보험료 올라가다 보니까 비급여 보험료가 낮은 병원을 활용하고 싶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진료 비용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렇게 나오면 이건 틀린 말이에요. 소비자는 주요 비급여 항목, 진료 항목 및 진료 이용이 저렴한 병원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한 치료 항목이라면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 내용은 동일할까요?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조회한다는 거잖아요. 소비자들은 비급여 항목 진료 비용이 저렴한 병원을 검색하여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요거는 맞는 표현이 되겠죠. 자, 이제 계약 전환 제도입니다. 실손의료비가 이제 4세대가 나오게 되면서 실4세대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이제 저렴해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보장 내용은 조금 이제 3세대랑 달라지다 보니 2세대나 1세대 그러다 보니까 전환을 이제 4세대로 전환을 하시고 후회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세대 실손의료보험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가입된 보험회사의 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계약을 전환하는 제도를 계약 전환 제도라고 합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기존 실손의료보험 상품 대비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이점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보장 내용이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 상태, 의료 이용 성향 이런 것들 고려해서 전환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렇게 고려하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후회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6개월 이내에 보험금 수령이 없는 경우는 전환을 처리하고 다시 기존 계약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린이 보험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린이 보험은요, 어린이와 청소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질병, 상해 등을 중점 보장하는 보험을 저희가 어린이 보험이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사망을 보장하는 설계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사망 설계도 가능하다 그러면 틀려요. 그리고 만 15세 미만이 사망하게 되면요. 사망이 가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5세 미만이 사망하게 되면 납입보험료와 계약자 적립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고 소멸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그리고 전통적인 어린이 보험의 보장 기간은요. 24세에서 30세 사이인데 최근 100세까지 이렇게 기간이 늘려지는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장 기간이 늘어나는 추세인 거죠. 근데 보장 기간 축소되는 추세이다 그러면 틀립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험에 이제 뱃속에 있을 때 임신했을 때 가입하면 이제 태아 가입형으로 가입이 가능해요. 그럴 때는 선천성 질환이나 이런 것들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CI 보험인데요. CI 보험은 중대한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크리티컬 이니스라고 해서 그래서 종신보험과 건강보험의 장점을 결합한 상품이고요. 중대한 암이나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 이렇게 치명적 질병이 발생하게 됐을 때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선지급하는 형태의 상품을 저희가 CI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보험을 CI 보험이라고 하는구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